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년이면 2.1배가 되고 20년이 됐으면 4.6배가 되고 그다음에 30년이 되면 10배가 됩니다. 부모 스스로 자기만 보고 투자를 하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나는 언제가 부자가 되지? 난 진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시간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친구라고 해요. 가장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의 동반자였던 찰리 먼거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란 훌륭한 회사 몇 개의 회사를 찾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시간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이미 써버린 2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투자로 연결시킨다면 그 복리효과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실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나 저축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효과가 계속 커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 8%의 복리 수익률이라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년이면 2.1배가 되고 20년이 됐으면 4.6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30년이 되면 10배가 됩니다. 부모 스스로 자기만 보고 투자를 하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나는 언제가 부자가 되지? 난 진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아이들이라면 아이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외사촌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저 외삼촌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얘를 낳고 순식간이 돼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외사촌이 나이가 32이었는데 그만큼 아이들과 같이 하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빨리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실 겁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요, 은행에 와서 적금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돈을 넣는 거거든요. 저축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미리 모아놓는 행위를 말하는 하는데요. 마치 뭐 다람쥐가 이제 겨울에 자기 식량을 비축해 놓은 것 같이 말이죠. 근데 저축을 함으로써 목돈을 만들고 모인 목돈으로 나중에 대학 등록금도 내고 만약에 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의 금융교육을 돈나무 농사에 비유를 하는데 성공적인 돈나무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의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리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 적금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물어봅니다. 얼마를 버시고 이 돈이 없어도 사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얼마다 얘기를 하시면 일단 그 돈으로 먼저 3개월 정도 적금을 넣어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3개월이 끝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6개월 정도 한번 더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끝나면 좀 더 금액을 늘려서 9개월 정도 한번 더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적금을 금액을 늘려서 3개월씩 늘려가면요, 그만큼 인내심을 늘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러진 인내심은요, 나중에 돈나무 농사를 확장할 수 있는 투자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복리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제가 돈나무 농사의 씨앗이 저축이란 이유는요, 목돈이 만들어 보는 경험, 그리고 푼돈이 그다음에 목돈이 돼가는 시간을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저축부터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금리는요, 대출을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기간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변동 주기에 맞춰서 계속 변동을 하게 되죠.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고정금리는 은행이 부담을 하는 거고 변동금리는 고객님들께서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은행에서 고정금리 좀 더 높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고 변동금리는 금리 하락기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이 어떻게 그걸 예측하겠습니까? 금융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저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팁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2021년부터 22년까지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4.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가셨는데 고정금리가 4.63%보다 조금 아래다. 그러면 과감하게 고정금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저금리가 계속 지속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저금리였다가 고금리로 튀어오르면서 많은 분들께서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되시면 그런 위험은 좀 많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금리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이용하게 되면요. 내가 대출 받은 돈만큼 모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2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가진 돈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없다고 예를 들게 되면 앞으로 10년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1억을 받게 되면 그 10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게 돼서 계속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항상 원금이나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보면 은행이 채권자가 되잖아요. 대출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매달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줘야지만 그 대출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능력을 벗어난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주택을 사셨는데 이자를 한 번이라도 안 내게 되면 은행에서 두 달같이 연락이 오죠. 그다음에 두 번 상환 안 하면 은행에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도촉장을 보낼 거고 석 달이 지나게 되면 경매 처분이 시작된 날 안내장을 받게 될 겁니다. 어렵게 내가 모은 돈을 같이 포함해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 가치가 오르기도 전에 은행에서 뺏어간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약이 되는 대출이라는 건요. 항상 자기의 상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 20여 년 정도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을 가장 많이 버셨던 분들은요.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출 받으시냐면 내가 만약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만 갚을 수 있게 대출을 받으시고 자기의 생활을 다 줄이십니다. 모든 소비를 다 줄이셔서 오랫동안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셨다가 내가 양껏 찼다 그러시면 바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계속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 몇 번씩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 받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는 대출이 되시는 것 같아요.